할머니, 저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22살 손녀의 고백에 하노이의 70대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운영한 우리 가게를 정말 팔아야 하니?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가게를 팔겠다. 내 한국어 학원비를 대주마.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베트남 전역에서 수천 가정이 집을, 가게를, 평생 모은 재산을 팔아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태어나 자랐고 2016년 하노이 의과대학교 간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제 주변엔 병원 인사 담당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 씨, 연봉 1억 5천만 동 제시합니다. 하노이 중앙병원입니다. 우리 병원은 2억 동 가능합니다. 빈그룹 계열 병원이고요. 동기들은 부러워했습니다.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한 제게 드디어 보상이 온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졸업식 다음 날, 저는 2년 전 같은 과를 수석 졸업한 투원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 병원 생활 어때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선배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민, 솔직히 말할게. 계약서는 의미 없어. 연봉 2억이라 했지만 실제론 1억 3천. 나머지는 과장님 뇌물로 나가거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선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긴 베트남이야. 승진하려면 상사 명절마다 봉투 돌려야 하고 좋은 환자 배정받으려면 뇌물 써야 해. 안 그러면 평생 야간 근무만 돌지.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환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민, 환자 가족들이 간호사한테도 돈 줘. 잘 봐달라고. 안 주면 링거 교체도 늦게 해주고 호출벨 눌러도 안 와. 선배. 그럼 환자들은요? 돈 있는 환자는 살고 없는 환자는 죽어. 그게 현실이야.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4년간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부패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려고요? 일주일 후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노이 중앙병원 응급실. 한 중년 남성이 쓰러져 들어왔는데 가족이 간호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지 않자 30분이나 방치됐습니다.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링거만 빨리 꽂았어도. 제 옆에 있던 인턴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 시스템에선 정직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0대 노인은 쌀국수 가게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 한국 가고 싶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왜 하필 한국이니? 할머니,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한국은 계약이 지켜지고 법이 작동하는 나라래요. 정직하게 일해도 인정받을 수 있대요. 할머니가 국자를 내려놓으셨어요. 베트남은 안 되니? 할머니, 여기선 환자가 죽어가는데도 돈 안 주면 방치해요. 저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죠. 좋다. 할머니가 가게를 팔겠다. 할머니, 이 가게는 할머니가 30년간. 미나, 내가 정말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면 할머니가 도와주마. 하지만 약속해라. 거기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우리 베트남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겠다고.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그렇게 제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한 달 후 가게는 6억 동약 3천만 원에 팔렸고 그 돈으로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입니다. 이것은 책입니다. 사랑합니다. 거울을 보며 발음 연습을 수백 번 반복했어요. 시험 전날 밤 할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미나, 명심해라. 내가 가는 곳은 한국이지만 내 피엔 베트남의 피가 흐른다. 자랑스럽게 살아라. 네, 할머니. 시험 결과는 전국 5등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한국 취업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한국인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2016년 3월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 반짝이는 바닥,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하노이와 달랐어요. 화장실은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했고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이게 한국이구나.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예요? 취업입니다. E-9 비자예요. 심사관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생활 잘하세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어요. 환영한다고. 낯선 외국인에게. 공항을 나오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 깔끔한 도로, 신호등마다 멈추는 자동차들. 베트남에선 신호등이 있어도 차들이 마음대로 달렸는데 부산 해운대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게 근로계약서예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글과 베트남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마이너스 월급 190만 원. 마이너스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마이너스 초과 근무 시 1.5배 수당. 마이너스 4대 보험 가입. 마이너스 연차 휴가 보장. 질문 있으세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정확히 지켜지나요? 간호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한국은 근로기준법이 엄격합니다. 계약서 위반하면 병원이 처벌받아요. 그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출근은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분홍색 간병인 유니폼에 이름표를 단 제 모습이 낯설었죠. 민 씨, 여기 15호실 할머니 식사 도와드려요. 네, 팀장님. 일은 힘들었습니다. 환자분들을 부축하고 식사를 돕고 화장실 가는 걸 도와드리고 첫날 퇴근 후 기숙사에 쓰러져 누웠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의과대학 수석 졸업생이 간병인이 된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일주일 후 첫 주급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47만 5천 원.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일한 5일치, 일당, 수당까지. 오차도 없이 입금되어 있었죠. 저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 나라는 다르다. 정말로 계약을 지키는 나라다. 그날 밤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 첫 주급 받았어요. 계약서대로 정확히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미나.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계속 열심히 해라. 네, 할머니. 저 꼭 한국인 될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8년, 10년이 걸려도 반드시 이 나라의 시민이 되겠다고.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환자분들도 저를 좋아해 주셨죠. 민 씨, 우리 손녀 같아. 고마워. 할머니, 천만에요. 제가 해드려야죠. 어느 날, 김수진 간호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혹시 실수했나 싶어 긴장했죠. 민 씨, 업무 태도가 정말 좋아요. 환자분들 만족도도 가장 높고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국에 왔어요? 베트남에서 대학 나왔다면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노이 의과대학 간호학과 수석 졸업했어요. 하지만 거기선 뇌물 없이 살 수 없었거든요. 한국은 정직한 나라라고 들었어요. 팀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석이요? 그런데 왜 간병인을?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팀장님,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국에서 영주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팀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영주권요? 베트남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없어요. 저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팀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 씨, 진심이네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따야 해요. 그리고 5년 이상 일하고 일정 소득 증명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해요. 5년이요? 네. 그리고 귀화는 그 후 추가로 2-3년 더 걸려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지금이 2016년이니까 2024년쯤엔 귀화 신청을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꼭 해낼게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퇴근 후 매일 부산 다문화센터에 가서 한국어 고급반 수강을 시작했어요. TOPIK 6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주말엔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귀화 시험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거든요. 한국에 온 지 1년째 되던 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이었어요. 병원은 3일간 쉬었고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숙사에 남았죠. 그런데 김수진 팀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민 씨,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올래요? 부모님이 베트남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정말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팀장님 댁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어서 와요, 민 씨. 팀장님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다정한 분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니 이모라고 불러요. 자, 들어와요. 거실엔 팀장님의 아버지와 남동생, 조카가 있었어요. 식탁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송편, 전, 불고기, 잡채. 이게 다 추석 음식이에요. 우리 명절 음식이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명절에 집으로 초대해 준 거잖아요. 식사를 하며 팀장님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민 씨, 베트남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한국 병원에서 일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정직한 나라라고 들었어요. 계약이 지켜지고 노력하면 인정받는 나라요.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팀장님,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민 씨,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아요? 네. 제게 한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에요. 식사 후 팀장님 조카가 다가왔습니다.
6살 여자아이였어요. 언니, 베트남에는 정말 쌀국수가 많아요? 응, 많지. 우리 할머니도 쌀국수 가게 하셨어. 우와, 멋있다. 나도 베트남 가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족의 온기구나. 이게 소속감이구나. 돌아가는 길에 김수진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 씨, 한국 생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 가족이 도울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잘해주세요? 팀장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중동에서 일하셨어요. 1980년대예요. 그때 현지 사람들이 아버지를 많이 도와줬대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잘 대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팀장님, 저 꼭 한국인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민 씨. 지금처럼만 하세요.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봄,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이 되었고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됐어요. 영주권 신청까지 이제 2년만 남았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5월 어느 날 아침, 제 인생이 흔들리는 전화를 받았어요. 동생 흥의 긴급 전화였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셨어. 병원에 계셔. 뭐라고? 무슨 일인데? 오토바이 사고야. 다리가 부러지셔서. 6개월은 일 못하신대. 누나, 아버지가 누나 보고 싶다고 하셔.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긴급 휴가를 신청했어요. 김수진 팀장님이 즉시 승인해 주셨죠. 민 씨,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에요. 빨리 다녀오세요. 이틀 후, 저는 하노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년 만의 귀향이었어요. 공항에 동생 훈과 여동생 민이 나와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때? 병원에 계셔. 빨리 가자. 하노이 108병원 502호.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아빠. 아버지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미나. 왔구나.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 얼굴 보니 다 나은 것 같구나.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불렀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수술 잘 됐는데 재활에 6개월 걸립니다. 그동안 일은 못하세요. 치료비는요? 지금까지 8천만 동 들어갔고 앞으로 2천만 동 더 필요합니다. 한화로 약 500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나,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내가 한국에서 번 돈으로 아버지 치료하고 앞으로 내가 가족을 돌봐야 한다. 엄마, 외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미나, 한국 생활 잘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필요할 때다. 돌아와라. 동생 흥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한국 가려고 했어. 그런데 누나가 돌아오면 내가 안 가도 되잖아. 누나가 일하면서 아빠 돌보면 돼.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마련할게요.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 저는 한국에서 영주권 받아야 해요. 2년만 더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영주권이 가족보다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
제가 영주권 받으면 나중에 가족을 한국으로 모실 수 있어요. 더 나은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외할머니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미나, 할머니가 가게를 판 건 내가 돌아올 거라 믿어서였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넌 베트남 사람이야, 미나. 저는 베트남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제 미래는 한국에 있어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좋다.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다신 우리 가족 행세하지 마라. 엄마, 나가.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잤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가족을 버리는 걸까요?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치료비는 제가 보낼게요.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나, 아빠가 말할게. 왜 그러는지 아빠는 알아. 아빠, 넌 정직하게 살고 싶은 거지? 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지? 네, 아빠. 미나,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여기 있으면서 뇌물 쓰고 부패한 시스템에 타협하면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당당하게 사는 게 나아. 아빠, 고마워요. 하지만 약속해. 아빠 목소리 자주 들려줘. 그게 아빠한테는 약이야. 네, 아빠. 약속할게요. 병실을 나오는데 외할머니가 복도에 계셨어요. 할머니. 미나, 할머니 말 들어라. 네. 할머니가 틀렸다. 내가 한국인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한국인이 되더라도 베트남의 피가 흐른다. 그 자부심은 잃지 마라. 네, 할머니. 일주일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축했던 돈 400만 원을 아버지 치료비로 보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송금했어요. 병원으로 복귀했을 때 김수진 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네, 치료 잘 받고 계세요. 그런데 팀장님. 네, 저 가족과 거의 연을 끊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제가 한국 선택하는 걸 용서 못하세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민 씨, 힘든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민 씨는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민 씨가 성공하면 가족도 이해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 꿈을 선택했어요. 어머니는 절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할머니는 이해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영주권까지 2년, 귀화까지 4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한국인이 될 거예요. 한국에 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봄, 저는 드디어 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어요. 학점은 4.1이었고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됐죠. 졸업식 날, 김수진 팀장님 가족이 모두 와주셨습니다. 민 씨,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팀장님, 어머니가 꽃다발을 건네주셨어요. 우리 딸 같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친가족은 없었지만 한국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졸업 2달 후 병원에서 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 씨, 정규직 간호사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원장님이 직접 저를 부르셨어요. 정말이요? 민 씨는 4년간 모범적으로 일했어요. 환자 만족도도 최고고
한국어도 완벽하죠. 우리 병원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급여도 3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간호사 업무를 맡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팀장님이 축하한다며 저녁을 사주셨어요. 민 씨, 축하해요. 이제 영주권까지 1년 남았네요. 네, 팀장님.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요? TOPIK 6급에 도전하려고요. 귀화할 때 더 유리하잖아요. 민 씨, 정말 대단해요. 그해 가을, 저는 TOPIK 6급 시험을 봤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공부했어요. 시험 결과는 287점, 6급 합격이었습니다. 김수진 팀장님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민 씨, 이제 영주권 신청 자격이 거의 다 갖춰졌어요. 내년이면 F-5 비자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6월. 드디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 씨,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2021년 6월. 드디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 씨,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서류 준비하세요. 영주권. F-5 비자.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자격.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5년간의 소득 증명서, 납세 증명서,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증명서, 대학 졸업장, 병원 재직 증명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2달을 기다렸어요. 2021년 8월 20일.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주권 허가. 저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F-5 비자가 적힌 작은 카드였죠. 손에 쥔 그 카드가 믿기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 김수진 팀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영주권 받았어요. 축하해요, 민 씨. 저녁 제가 살게요. 그날 밤 팀장님 가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민 씨, 이제 한국인이나 마찬가지네요. 아직 아니에요. 귀화까지는 2년 더 있어야 해요. 팀장님,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민 씨, 귀화하면 한국 이름을 가질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민 중이에요. 한국 이름을 가져야 할까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이라는 이름 그대로도 충분히 한국인이에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죠. 감사해요, 팀장님. 그날 밤 할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영주권 받았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민이가 해냈구나. 가게는 정말 잘 판 거였어. 할머니, 2년 후엔 귀화 신청할 거예요. 정말로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민아, 할머니가 말했잖아. 내 방식으로 세계를 이기는 거라고. 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화면 속 할머니는 75세가 되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아버지도 화면에 나타나셨어요. 치료 후 많이 회복하셨죠. 딸,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빠는 좋아. 아빠, 고마워요. 동생 흥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내년에 한국 가. 누나처럼 될 거야. 그래, 흥. 누나가 도와줄게. 여동생 린도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주권을 받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표는 귀화였으니까요. 7부 귀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5,501-1만 500. 휴먼터치 사선서식의 감동. 2023년 3월. 저는 귀화 신청 준비를 시작했어요. 필요한 조건들.
5년 이상 한국 거주, 생계 유지 능력 증명, 품행 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명, 한국 사회 이해도 시험, 특히 한국 사회 이해도 시험을 위해 다시 공부했습니다. 한국 역사, 정치, 문화, 법률, 모든 걸 배웠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0일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다. 한글을 만든 분은 세종대왕이다. 매일 밤 노트에 적으며 외웠어요. 2023년 6월 저는 귀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심사에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개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저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등기우편 한 통이 들려 있었죠. 귀화 허가 통지서. 3개월을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만약 불어라면, 만약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귀화 허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년 반이었어요. 2016년 베트남을 떠나 2023년 오늘까지 2737일 동안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귀화 선서식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초대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와 김수진 팀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합격했어요. 저 한국인 돼요. 민 씨, 정말 축하해요. 선서식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우리 가족 다 갈게요. 민 씨의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드디어 한국 사람 돼요. 화면 속 할머니는 77세가 되셨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미나, 할머니가 뭐라고 했지? 내 방식으로 세계를 이기라고. 넌 해냈어. 할머니, 선서식에 올 수 있어요? 미나, 할머니는 이제 몸이 불편해. 비행기 타기 힘들어. 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할게. 괜찮아요, 할머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도 화면에 나타나셨어요. 딸, 아빠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그리고 어머니도 화면에 나타나셨습니다. 미나, 엄마, 미안해, 딸.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미안해요. 미나, 엄마도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한국 사람 되는 거.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선서식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한복을 입었습니다. 김수진 팀장님,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연두색 한복이었죠. 한국인 되는 날, 한복 입어야지. 거울을 보니 낯설지만 아름다웠어요. 법무부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귀화하는 사람은 총 150명.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객석에는 김수진 팀장님, 가족, 병원 동료들, 다문화센터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전각식이 시작됐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렸습니다. 민.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귀화 증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였죠. 축하합니다.
차관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정말로 제가 한국인이 되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객석에서 팀장님 가족이 박수를 쳐주고 있었죠.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150명 모두가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섰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선서를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50명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가 끝나는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팔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1만 501-1만 1500. 선서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수진 팀장님 가족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 씨, 아니,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축하해요. 팀장님,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팀장님, 아버지도 악수를 청하셨어요. 민 씨가 우리나라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좋은 국민이 되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팀장님 가족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거실에는 태극기와 함께 민 귀화 축하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 씨를 위해 우리가 준비했어요.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식사를 하며 팀장님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민 씨, 이제 한국 이름 가질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민으로 계속 살 거예요. 이게 제 정체성이니까요. 베트남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을 선택한 민요. 멋진 결정이에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 그게 진짜 다문화 아닐까요? 2024년 3월. 병원에서 또 한 번 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민 씨, 우리 병원이 베트남 호치민에 협력병원을 만들려고 해요. 민 씨가 코디네이터를 맡아주면 어떨까요? 저요? 네. 민 씨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한국과 베트남 모두 이해하고 이제 한국 국적도 있으니까요.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시간 가지고 결정하세요. 사무실을 나와 고민했습니다. 베트남 코디네이터. 그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베트남에 가는 거니까요. 김수진 팀장님과 상담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회 같은데요. 민 씨가 양국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 한국 떠나기 싫어요. 이제 막 한국인 됐는데. 팀장님이 웃으셨어요. 민 씨, 한국인이라는 건 한국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든 민 씨는 한국인이에요. 여권이 증명하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일주일 후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하겠습니다. 베트남 코디네이터. 좋아요. 6개월 준비 기간 드릴게요. 2024년 9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병원 코디네이터로서의 귀환이었어요. 공항에 가족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 훈, 여동생 린, 민. 우리는 얼싸안았어요. 딸, 달라졌어. 뭔가 다른 사람 같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어떻게요? 자신감 있어 보여. 그리고
한국 사람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 이제 한국 사람이거든요.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쌀국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머니. 저는 뛰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미나, 정말 왔구나. 네, 할머니. 한국 사람 민이 돌아왔어요. 식사를 하며 아버지가 You are 물으셨어요. real. 미나, 한국에서 행복했니? 네, 아빠.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요. 그럼 됐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상자를 열자 한복을 입은 여성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할머니가 인형을 쓰다듬으셨어요. 고맙다, 미나. 아우트로 11,501-1만 1,800. 휴먼터치 5 최종 메시지. 2024년 현재 저는 하노이와 부산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들고 세계를 다니죠. 병원 협력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매년 수십 명의 베트남 간호사들을 한국 연수 프로그램으로 보내고 있어요. 동생 흥은 제 뒤를 이어 한국에 갔습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죠. 여동생 린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와 부모님은 건강하십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딸이 대단한 일을 해냈어. 저는 여전히 할머니가 주신 쌀국수 가게 열쇠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게 제 시작을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지난 8년간 저는 배웠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살면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국적은 선택할 수 있지만 정체성은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민입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된 민입니다. 두 나라를 사랑하고 두 나라를 잇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 라고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류 준비하세요. 영주권, F-5 비자.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자격.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5년간의 소득 증명서, 납세 증명서,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증명서, 대학 졸업장, 병원 재직 증명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2달을 기다렸어요. 2021년 8월 20일.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주권 허가. 저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F-5 비자가 적힌 작은 카드였죠. 손에 쥔 그 카드가 믿기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 김수진 팀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영주권 받았어요. 축하해요, 민 씨. 저녁 제가 살게요. 그날 밤 팀장님 가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민 씨, 이제 한국인이나 마찬가지네요. 아직 아니에요. 귀화까지는 2년 더 있어야 해요. 팀장님,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민 씨, 귀화하면 한국 이름을 가질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민 중이에요. 한국 이름을 가져야 할까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이라는 이름 그대로도 충분히 한국인이에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죠. 감사해요, 팀장님. 그날 밤 할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영주권 받았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민이가 해냈구나. 가게는 정말 잘 판 거였어. 할머니, 2년 후엔
귀화 신청할 거예요. 정말로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미나, 할머니가 말했잖아. 내 방식으로 세계를 이기는 거라고. 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화면 속 할머니는 75세가 되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아버지도 화면에 나타나셨어요. 치료 후 많이 회복하셨죠. 딸,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빠는 좋아. 아빠, 고마워요. 동생 흥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내년에 한국 가. 누나처럼 될 거야. 그래, 흥. 누나가 도와줄게. 여동생 린도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주권을 받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표는 귀화였으니까요. 7부 귀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5,501-1만 500. 휴먼터치 사선서식의 감동. 2023년 3월. 저는 귀화 신청 준비를 시작했어요. 필요한 조건들. 5년 이상 한국 거주. 생계 유지 능력 증명. 품행 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명. 한국 사회 이해도 시험. 특히 한국 사회 이해도 시험을 위해 다시 공부했습니다. 한국 역사, 정치, 문화, 법률. 모든 걸 배웠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0일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다. 한글을 만든 분은 세종대왕이다. 매일 밤 노트에 적으며 외웠어요. 2023년 6월 저는 귀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심사에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개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저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등기우편 한 통이 들려 있었죠. 귀화 허가 통지서. 3개월을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만약 불어라면, 만약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귀화 허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년 반이었어요. 2016년 베트남을 떠나 2023년 오늘까지 2737일 동안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귀화 선서식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초대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와 김수진 팀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합격했어요. 저 한국인 돼요. 민 씨, 정말 축하해요. 선서식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우리 가족 다 갈게요. 민 씨의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드디어 한국 사람 돼요. 화면 속 할머니는 77세가 되셨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미나, 할머니가 뭐라고 했지? 내 방식으로 세계를 이기라고. 넌 해냈어. 할머니, 선서식에 올 수 있어요? 미나, 할머니는 이제 몸이 불편해. 비행기 타기 힘들어. 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할게. 괜찮아요, 할머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도 화면에 나타나셨어요. 딸, 아빠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그리고 어머니도 화면에 나타나셨습니다. 미나, 엄마, 미안해, 딸.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미안해요. 미나, 엄마도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한국 사람 되는 거.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선서식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한복을 입었습니다. 김수진 팀장님,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연두색 한복이었죠. 한국인 되는 날, 한복 입어야지. 거울을 보니 낯설지만 아름다웠어요. 법무부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귀화하는 사람은 총 150명.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객석에는 김수진 팀장님, 가족, 병원 동료들, 다문화센터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전각식이 시작됐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렸습니다. 민.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귀화 증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였죠. 축하합니다. 차관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정말로 제가 한국인이 되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객석에서 팀장님 가족이 박수를 쳐주고 있었죠.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150명 모두가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섰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 선서를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50명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가 끝나는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팔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1만, 501-1만, 1500. 선서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수진 팀장님 가족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 씨, 아니,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축하해요. 팀장님,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팀장님, 아버지도 악수를 청하셨어요. 민 씨가 우리나라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좋은 국민이 되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팀장님 가족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거실에는 태극기와 함께 민 귀화 축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 씨를 위해 우리가 준비했어요.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식사를 하며 팀장님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민 씨, 이제 한국 이름 가질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민으로 계속 살 거예요. 이게 제 정체성이니까요. 베트남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을 선택한 민요. 멋진 결정이에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 그게 진짜 다문화 아닐까요? 2024년 3월. 병원에서 또 한 번 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민 씨, 우리 병원이 베트남 호치민에 협력병원을 만들려고 해요. 민 씨가 코디네이터를 맡아주면 어떨까요? 저요? 네. 민 씨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한국과 베트남 모두 이해하고 이제 한국 국적도 있으니까요.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시간 가지고 결정하세요. 사무실을 나와 고민했습니다. 베트남 코디네이터. 그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베트남에 가는 거니까요. 김수진 팀장님과 상담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회 같은데요. 민 씨가 양국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 한국 떠나기 싫어요. 이제 막 한국인 됐는데. 팀장님이 웃으셨어요. 민 씨, 한국인이라는 건 한국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든 민 씨는 한국인이에요. 여권이 증명하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일주일 후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하겠습니다. 베트남 코디네이터. 좋아요. 6개월 준비 기간 드릴게요. 2024년 9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병원 코디네이터로서의 귀환이었어요. 공항에 가족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 훙, 여동생 린, 민. 우리는 얼싸안았어요. 딸, 달라졌어. 뭔가 다른 사람 같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어떻게요? 자신감 있어 보여. 그리고 한국 사람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 이제 한국 사람이거든요.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쌀국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머니. 저는 뛰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미나, 정말 왔구나. 네, 할머니. 한국 사람 민이 돌아왔어요. 식사를 하며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미나, 한국에서 행복했니? 네, 아빠.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요. 그럼 됐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상자를 열자 한복을 입은 여성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할머니가 인형을 쓰다듬으셨어요. 고맙다, 미나. 아우트로 11,501-1만 1,800. 휴먼터치 5 최종 메시지. 2024년 현재 저는 하노이와 부산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들고 세계를 다니죠. 병원 협력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매년 수십 명의 베트남 간호사들을 한국 연수 프로그램으로 보내고 있어요. 동생 훙은 제 뒤를 이어 한국에 갔습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죠. 여동생 린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와 부모님은 건강하십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딸이 대단한 일을 해냈어. 저는 여전히 할머니가 주신 쌀국수 가게 열쇠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게 제 시작을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지난 8년간 저는 배웠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살면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국적은 선택할 수 있지만 정체성은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민입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된 민입니다. 두 나라를 사랑하고 두 나라를 잇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 라고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